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오늘 토요일이죠? 아, 네. 토요일이어서 이제 방송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9시 반부터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0분 빨리 좀 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근무 형태,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 조금 하자고요. 오늘 그 먼저 일단은 여기 보면 일본의 대학교 진학률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일본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죠. 그래서 지금 뭐 2020년 이 정도 보면 뭐 의무 교육이라고 그러지만 고등학교 진학률이 뭐 95% 이상이네요. 95% 이상이어서 여기까지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 교육입니다. 그 뭐 인문계를 갈지 실업계에 진학할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에요. 근데 대학 진학률을 보시면 생각보다 낮죠. 여기가 파란색이 남자고 빨간색이 여자야. 근데 뭐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고등학교까지는 95%고 대학교 진학률이 거의 뭐 그래 좋게 평가해서 60%라고 60%밖에 안 됩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학교 진학률이 되게 낮죠. 근데 얘네들의 고용 형태는 어떨 걸까요? 이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받는 월급을 한번 체킹해 보자고요. 이게 제가 영상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일본에서 보통 통계청 자료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통계청 자료 보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후생 노동성 자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거 이거 후생 노동성 자료가 어디에 쓰이냐? 이거 법적으로 법적으로 다툴 때 후생 노동성 자료를 씁니다. 통계청 자료도 쓰는데요. 통계청 자료는 이 후생 노동성 자료보다 그 나오는 통계치가 좀 낮거든요. 얘네는 알바생 포함해서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이 후생 노동성 자료가 어디에 쓰이냐? 내가 사고 났어. 교통사고 났어. 그런데 회사 못 가. 그러면 보상비를 사고 낸 사람한테 뭐 청구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법적으로 다툴 때 이런 때 후생 노동성 자료를 사용하고 이게 좀 더 효력이 있습니다. 좀 더 효력? 좀 더 객관적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나왔냐? 이거 법률회사,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어요, 제가. 후생노동성 자료예요. 언제 거냐? 재작년 겁니다. 재작년 거고, 이게 대학생 볼까요? 대학생 전 연령 평균이 580만 엔 1년간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 졸업이니까 보통 22에서 23살 가잖아요. 그래서 1년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국 돈으로 그냥 3,3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 처음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때는 월급 못 받는다니까. 아무 기술도 없는데 월급 돈 안 준다니까, 일본 회사에서. 어느 정도 돼야 주지.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 일본은 4월 달부터 입사하기 때문에 1, 2, 3, 3개월 거 월급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무 기술도 없고 처음에 들어가면 OJT 엄청 합니다. OJT도 막 3개월, 안 했을 때가 3개월. 잔업도 안 시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돈이 적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조금 먹잖아요? 보세요. 25에서 29살까지 이제 4천만 원 받아요. 30대 넘어가면 이제 5천만 원 받습니다. 이거 이제 잔업도 하고 그러니까 남녀 평균이지만 5천만 원 받아요. 남자가 조금 더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전체 평균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희 신입사원 이번에 제가 가르쳤던 신입사원이 올해 5년 차 돼요. 5년 차 딱 되니까 얘가 처음으로 한국식으로 이제 대리 승진했어요. 승진해서 너 월급 얼마 받아? 그랬더니 걔 이제 28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받더라고. 28 정도 되는데. 평균이니까 이건 평균이고 걔는 5천만 원 받더라고. 잔업 포함해서. 작년에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일본에서 받는 돈. 그래서 이게 한국보다 더 많이 받냐? 뭐 그렇지도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고용 형태는. 그냥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받고 있진 않고 그냥 부자도 없어 일본은. 그렇다고 못 받는 사람도 없어. 다 그냥 박봉이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 그 일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생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전 연령 평균이 4,3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받아요. 근데 여기는 18살 이때부터 이제 회사에 사회생활을 할 거잖아요.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1년에 2,500만 원 정도 못 받고 얘네들도 똑같죠. 기술도 없고 뭐 연차도 안 쌓여있고 그러니까 돈 못 받습니다. 얘네들 처음에는.
얘네들 보면 24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아지고 22살 정도? 20살에서 24살이니까 3,20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뭐 30살 정도 보면 4천만 원 받고, 저 이제 한국하고 비교는 이제 안 하겠지만 이 정도 받아요. 40살 정도 되면 얼마 받냐? 4,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평균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이 그 직업이 잡이 한국, 미국,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에서 뭔가 회사에서 평가를 했어. 뭔가 테스트를 할 거 아니야. 뭔가 난 제조업이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이 테스트하는 사람이 한국 같았으면 대학교 나온 사람이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어, 대부분이 한국에서도 대학교 나온 사람이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같이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일본은 절대 테스트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셨던 분들이 고졸직이 직업적으로 직능적으로 현장에 있는 걸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에서 갖고 왔던 그 데이터 정리를 누가 하냐?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고졸 분들이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거 뭐냐? 정리했던 거 그냥 가서 그 체킹만 하는 거, 체킹해. 최종 판단은 대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했던 사람들도 할 일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같이 많이 일을 해요.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회사에서 업무 보다가 일본 서류 작업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 서류 작업해야 돼. 복사해서 저거 이거 카피해야 돼. 그 카피하는 일, 그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합니다. 그 간단하게 일본에서 있잖아요. 격리들. 한국에서도 격리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격리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와서 격리합니다. 일본에서 격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부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캐드 같은 거 있잖아. 도면 같은 거 그리는 사람. 이 사람은 대학교 졸업, 최소한 저희 회사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전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캐드로 그립니다. 물론 캐드를 그릴 때 이거 어떻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를 말하는 건 대학교 졸업생들이 말을 하고요. 그걸 보조해 주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구소라고 그래서 다 대학생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나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경력으로 이직해가지고 일본에서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말을 하니까 본인은 이제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일본으로 취업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러지 말라고. 정말 그러지 말고. 도전할 수 있으면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약간 미국식 마인드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이직하고 그러면서 내 캐리어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빨리 아웃풋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되게 강했고 그래서 어, 일본식 마인드하고 맞지 않게 저보다 이제 경력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좀 뭔가 우월감을 가져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음,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번에 새로 30 중반에 들어온 저기 경력사원이 있어요. 근데 걔가 하는 걸 일본인이거든? 걔가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니까 내가 일본으로 이직했을 때 내가 그때 그 마인드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걸 정말로 요즘 많이 느낍니다. 걔는 들어와가지고 그냥 신입사원처럼 해. 그렇게 딱 보니까 뭔가 빨리 아웃풋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걔는 하고 있지만, 걔가 지금 하는 거는 진짜, 여기에서 같이 공부해. 신입사원들처럼 똑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웃풋은 안 나오지만, 조급해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거 보면 신입사원들이 막 회식할 때 보면 회식 장소 막 잡고 이러잖아요. 신입사원들이. 근데 그 30 중반 먹은 그 친구가, 이제 경력으로 들어왔지만,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일도 하고 그래요. 거의 신입사원들이 하는 일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일본에 취업을 하면서 경력으로 이직하면서 너무 많이 그냥 어깨에 뽕이 들어갔던 거야. 너무 거만했던 거야.
그런 생각 하지 않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애가 나한테 반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일본으로 취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떡볶이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고졸은 고졸이 모델러, 대학생이세 설계자. 이제 설계자라는 게 도면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건 어떻게 그려라는 것만 그 오더를 내릴 뿐이지, 그 고졸 이런 사람들, 전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캐드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나가서 테스트하고 이러는 거, 정리하고 이러는 거는 고졸들이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이 많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 업무인데 모델 거의 안 만지네요. 이분이 이 모델 거의 안 만진다는 게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캐드나 뭐, 저 때는 뭐 카티아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직접 그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분. 네, 제가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리고 코딩 같은 것도, 그래요. 저는 이제 오더만 내려.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그냥 설계 큰 왁구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그걸 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건 고등학생들이 합니다. 격리. 격리는 100% 고등학교 졸업이나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이 해요. 그래서 다른 영상 보고 와가지고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사무실을 내서 일을 한다, 아니면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 그러는데 월급이 별로 못 받는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뭐 다른 분들이 정말로 대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본에서는 대학교 졸업생으로서 그 자격으로 취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 적다고 막 그런 걸 하면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제가 아이디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크 업무가 거의라서 떡볶이님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대학교 나오고 처음에 가갖고 신입사원한테 체크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 어느 정도 이제 설계해가지고 갖고 온 걸 체크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신입사원도 그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한 4년 정도 돼요. 그 4년 정도까지 버티면 돼. 제가 이거 하는 거는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도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야. 같이 일을 해. 일 많아. 근데 월급 차이는 좀 있죠. 왜냐면 이 수동이잖아. 수동적이야. 내가 이게 뭘 하겠다고 내 주관대로 뭘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야.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크게 왔고 설계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고, 어?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나 이 잔을 설계하고 싶어. 근데 나 이 잔을 17cm로 하고 싶어. 이 17cm로 결정하는 건 대학교 졸업생들이야. 근데 이거를 뭔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뭐 컴퓨터로 한번 그려봐. 캐드도 한번 그려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걸 하는 건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들, 전문대생들이 합니다. 이게 일이 세분화돼 있어. 이렇게 한국하고 다르게 대부분. 그리고 파견한테 막저 떡볶이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 파견이라고 그래서 한국처럼 고용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좀 안타까운 게, 청년 실업률도 안 좋고 그렇다는 게,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가 없는 곳하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할 기회는 많아. 사람이 항상 모자라. 근데 월급을 못 받는다고, 돈이 적다고 그러면 일본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미국에서 월급 못 받는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욕한다니까요. 네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건. 왜냐면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일본에서도 똑같다고 봐요. 근데 IT계 쪽은 좀 달라. 중간에 이제 자기 하는 프로젝트 하다가 다른 데로 회사로 옮기고 이런 게, IT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IT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잘리긴 뭘 잘려. 원래 그게 일반적인데. IT계 쪽은. 제조업은 또 다르다니까요.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고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었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